네, 안녕하십니까. CMA 학원입니다. 이제 전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처음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한 것 같아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고3 학생들이든 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신 중3 혹은 고1, 고2라도 전형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마다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른 것 같고 해서 전형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런 전형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이라 해가지고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이죠.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을 11월 달에 보는 친구들은 수학능력 시험은 대체로 11월 달 둘째 주 목요일 날로 설정이 되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 12월쯤에 성적표가 나오게 되고 내년 2024년 1월부터 가군과 나군, 다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군이라는 것들은 대학교들이 어디에서 이제 나누어서 모집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 동국대 경영은 가군, 나군, 다군 다 나눠서 뽑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동국대 경영은 가군에서 그 다음에 뭐 행정학과는 나군에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적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적표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총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표준, 표준 점수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분위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우선 표준 점수라는 것은 각 수능 과목의 평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11월 달에 보는 수능의 표준 점수들은 다 달라요. 만점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 물수능이다, 혹은 불수능이다, 혹은 수능이 좀 평이했다, 혹은 작년과 유사했다, 혹은 작년보다 어려웠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표준 점수는 좀 등락폭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표준 점수가 만점이 높아졌으니 표준 점수 커트도 약간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표준 점수 만점이 줄어들었다. 평균의 아이들이 높아서 수능이 쉬웠을 때군요. 죄송합니다. 수능이 쉬워가지고 어떤 특정 과목이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표준 점수는 약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커트라인이 내려갈 수도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선 기본적으로 대학교들을 쭉 정하고 학과들을 쭉 정리해 줄 때에는 표준 점수도 기반으로 하긴 합니다만 주로 100분위로 많이 알아봐 줍니다. 이거는 전체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친구들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 상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나마 편차가 좀 심하지 않아서 우선 이걸로 알아보시고 표준 편차도 같이 계산해 보시는 게 좋고요. 등급 같은 경우에는 활용되는 곳은 대학 입시에도 물론 활용됩니다. 대체로 등급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들은 지방 대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방 사립대 위주로 혹은 교과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로 쓸 때 그 등급이 활용되게 됩니다. 자, 1월에 그래서 정시가 시작되고요.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상향 지원이라는 건 개념이 좀 힘들어요. 물론 운이 좋은 경우도 있겠죠. 경쟁률이 3대1 이하로 굉장히 낮다. 근데 서울권에 있는 경기도권 중상위권에 좀 가고 싶어 하는 그리고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학교들은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게 낮지 않기 때문에 학과들 중에서 비인기 학과가 간혹 생기는 그러한 경쟁률이 낮은 학교를 상향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맞는 적정 혹은 하향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수시 같은 경우에 총 6장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하고 합치면 총 9장이겠죠. 수시가 가장 복잡한데요. 우선 크게 나누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적성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적성은 없어졌고요. 내신 위주로 이제 반영이 되는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내신과 함께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들, 소위 비교과라고 뭉뚱그릴 수 있겠죠. 그걸로 뽑는, 그러니까 서류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1차에서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점수로 이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수능 최저가 중요한 이제 합격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데 간혹 비교과 들어갑니다 해가지고 출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위권 학교부터 중하위권 학교들이 이렇게 하고, 근데 서울의 상위권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이 되고 혹은 지역 균형이라고 요즘 이름을 또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간혹 내신 성적 70%에 플러스 서류 30%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처럼 비교과 활동도 어느 정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커트는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 비교과 스펙이 전공과 관련된 스펙이 전혀 없거나 창체 활동, 동아리, 자율, 진로 활동, 그다음에 학생부의 생애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세부 특기사항, 과목별, 전공과 관련된, 내가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다 하면 물리나 뭐 수학이나 이런 데 전공 관련 활동이나 심화 어떤 학습한 내용들이 부족하면 내신이 높더라도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지방권 대학은 대부분 근데 내신 성적과 비교과로 뽑히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할 수 있죠. 서울권이나 혹은 지방 이제 유명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능 최저는 학교마다 다르고 학과마다 다르고 계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내가 지원하는 거 세부적인 사항들은 확인을 꼭 해봐야 할 것이고요. 내신 성적인데 수능 최저는 없이 면접으로만 내신과 교과 성적 그리고 내신과 면접으로만 뽑는 전형들도 많습니다. 소위 서울의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부터 지방 국공립대나 아니면 지방 사립대들이 이런 경우가 가장 많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성적에다가 플러스 서류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염두에 두시라. 그래서 비교과 스펙이 전혀 없어도 내신으로만 붙는 것 같으니까 써보자.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활기록부로 뭉뚱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 자체가. 그럼 생활기록부에는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내신 성적, 비교과 물론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체, 동아리, 자율, 진로활동, 그 다음에 뭐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것들, 행동 발달 사항,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그 다양한 모든 것들을 보고 서류상의 점수를 매겨서 운영하게 되는,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 내신하고 비교과라고 뭉뚱그려서 말을 하지요. 이러한 경우에도 좀 두 가지 포인트로 크게 나뉘는데, 우선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단계가 없이 1단계로 그냥 일괄 전형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냐? 면접이 없이 그냥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만 가지고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도 일부 이제 이러한 전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공립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지방 사립권 대학으로 가도 이러한 전형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딱히 준비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내 비교과 특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돼 있고 내신도 그 학교 이제 커트라인 선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면 면접이라는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생기부를 기반으로 한 일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가 있는 전형은 뭐냐? 결국은 면접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 면접 날짜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하거나 할 때 좀 힘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뭔 소리냐? 서울권의 이제 높은 학교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면접이 언제 있느냐? 10월 말, 빠르면 통상 11월 달부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면접이 늦는 학교, 우리가 소위 중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뭐 대학들 같은 경우에 서울권에 동대건대, 홍대, 숙대 이상, 중경외시 이런 곳은 면접이 12월 초까지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대비가 11월 둘째 주에 수능을 보게 되는데 그 전부터 면접 대비에 이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경우는 학생이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전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통상 학생부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이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커트가
조금 더 낮을 수 있어요. 100% 학생부 내신으로만 뽑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학생부 100%로만 뽑는 전형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방권으로 갈수록 많은데 그런 학교들은 내신 100%만 뽑는다?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이다라고 하면 면접이 있으면 3.5까지 내려가고 수능 최저가 있으면 3.8 혹은 4까지도 내려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편차가 존재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일괄 전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서울권이나 지방권이나 이제 경쟁률에서 좀 이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2단계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뭐 커트라인 상에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단 서울권의 이제 높은 학교들 중경외시 이상급이나 동대건 대공대 숙대 라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일괄 전형을 한다. 그러면 커트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면접이 껴있으면 커트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0.5등급까지도. 자, 그다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 내신도 반영하고 논술도 반영된다라고 보긴 하는데 반영 비율을 내신을 점점점 낮춰가는 방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시험과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 거의 합격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은 실질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학교 지원선이 논술이 한 3등급인데 내가 9등급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논술이 있는 학교들은 수도권 혹은 서울권 대학들인데 대부분 3, 4등급이 도전하거나 특수목적고나 자율고 자사고에 좀 이제 학력이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더라도 5, 6등급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크게 내신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들이 참 다양하죠. 왜냐 학생부 교과는 대부분 지역균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이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대놓고 돼 있고요. 그래서 구분이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름이 완전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지역균형이다 학교 추천은 학생부 교과인데 건국대는 KU, 뭐 동국대는 두드림, 경희대는 네오 르네상스, 국민대는 프런티어 전형, 가천대는 또 바람개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특이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 말씀드린 것들을 좀 이제 사례별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여기에 정리해놨던 전형이 다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좀 편해서 제가 사례를 드는데 자, 우선은 빨간 네모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것도 2분할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자, 경쟁률이 뭐 딱히 그 전에 없네요. 이거 새로 생긴 전형입니다. 뭐냐면 면접도 없고요. 요게 바로 학생부 종합인데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일괄 전형하는 사례가 명지인재 서류 전형입니다. 면접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편하니까 많이 지원을 하죠.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년도에 만들어진 전형이라서 2.9 그래서 꽤 낮은 포인트를 보이죠. 그런데 면접보다는 약간 높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균 입결이니까 2등급 초반도 있고 3등급 초반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 대신 그만큼 비교과 스펙이 좀 있어야 합격을 하게 될 겁니다. 대신 낮을수록 비교과 스펙은 강해야 한다. 명지인재 면접 전형이 오죠. 학생부 종합의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해서 2단계까지 가는 면접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죠. 요 교과 전형으로 비교하더라도 거의 1등급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가 어찌 보면 당락의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렇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했고 교과 면접 전형이라고 했는데 명지대가 과거에 이제 수능 최저가 없을 때 2021학년도는 그 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서울권 네임 가진 대학 들어가겠다고 몰리는 현상 때문에 영문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1.6등급까지 교과 평균이 올라갔던 사례도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득비율보다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건 너무 과하게 올라간 거니까 이제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죠.
어찌됐든 이제 저는 이제 경영학과 수시사례이기 때문에 얘는 서울에 있는 캠퍼스고 이공계열 용인에 있는 캠퍼스는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이거보다 좀 낮은 컨트를 형성하겠죠. 어찌됐든 100% 내신으로 뽑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 상당히 높은 내신 등급이고 교과에 면접이 추가되는 경우 이렇게 교과에 내신 성적에다가 면접이 추가되는 경우 물론 수능 최저는 없는 경우입니다. 얘는 그렇게 되면 내신이 조금 더 낮아져서 0.5 가까이 낮아져서 2.4등급 정도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사례를 보시면 교과라는 건 요거 하나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24대 1 막 나오죠. 자, 입결은 2.6 이렇게 나오죠. 논술 수자 2.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산출 방식이 특이합니다. 전체 학생들이 한 과목 중에서 10과목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기부에 있는 모든 등급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한 거 등급 10개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등급이 엄청 높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 아이들도 동국대 원서를 쓴다고 할 때 쌤 저 두드림 말고 그냥 학교장 추천 쓰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니야 너는 스펙이 세니까 학교장 추천보다는 두드림 써. 그리고 내신이 다 1점 몇씩 나온단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낮냐? 요거 수능 최저가 깔려 있기도 하고요. 또 요게 아까 말씀드린 약간 변형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내신 70%에 서류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센, 즉 비교과가 센 애를 교과에서 뽑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정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뭔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이걸 교과 전형에서 많이 뽑으면 정시 전형에서 40%안 뽑아도 돼라는 전제를 걸었거든요. 아니면 정시에서 100명 중에 40명 뽑던가 그것도 아니면 학생부 교과를 늘려라라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늘려야 되는데 교과 성적을 서울권의 중상위권 혹은 서울권 수도권 대학들은 믿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왜 안 믿어요 그러시는데 특목고도 있고 지역마다 높은 수준의 학교와 낮은 수준의 학교가 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거거든요. 너희 대신 못 믿겠어란 뜻 교과에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 전형에서 입결이 이 정도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경쟁률이 터지는 거예요. 입학원서 장사해서 돈 잘 벌겠죠.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비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하여튼 하게 되는데 중요한 요소는 내신은 어찌됐든 중요한 거 10개 뽑으면 하여튼 앞에 일자는 찍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비교과 수준도 꽤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고 만족돼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수치는 이겁니다. 정말로 교과로만 뽑았을 때 1.4까지 올라가죠. 그럼 과거에 1.4까지 올라가서 뽑히던 애들이 왜 여기까지 내려오냐 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등급으로 거의 뭐 1등급까지는 아니지만 0.6등급 이상 차이를 보이죠. 통상 학종합 커트가 낮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비교과 스펙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 혹은 자율고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진입하게 되면 평균 커트는 낮아질 수 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 소위 3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주로 쓰는 이제 대학교를 뽑아왔는데요. 한신대학교입니다. 뭐 경영학과로만 우선 보니까 이런 학교, 또 여기는 교과인데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라는 게 있죠. 요거는 일반 교과 학생들은 못 쓰고요. 소위 마이스터고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결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그 다음 또 중요시해야 하는 게 제가 커트 그대로 믿지 마라 혹은 커트 같은 경우에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신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명지대학교의 내신 산출 계산 방식과 동국대의 내신 산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한신대학교도 내신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민지 교과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교과라고 돼 있는데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는 없이 면접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가감돼서 합격선이 드러나게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민지 종합 면접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 커트가 확실히 많이 차이가 있죠. 0.5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네, 요것도 문제인 게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잘한 과목 몇 과목만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권의 일반적인 대학 혹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너 국영수과 4 혹은 국영수 4, 국영수과 너 내신 평균 얼마야? 이거니까 여기를 써도 돼? 안 돼? 라고 할 때 그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몇 과목 정도 이제 반영해서 하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저희 학원에서 4등급 대 친구들이라고 해도 통상 한 4.0이면 한신대 넣어서 계산하면 3.5나 많으면 3.3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산출 방식을 꼭 확인하셔라. 그리고 지원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00%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의 커트가 제일 높다. 그 다음에 내신에다가 면접이 있는 전형은 커트가 조금 낮다. 중간쯤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비교과 스펙으로 전형을 하는 경우 면접이 껴있는 경우엔 또 커트가 더 낮아진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이 처음에는 학생부 교과로 편하게 대학 가지라고 했다가 실제로 기말고사 끝나고 고3 때 슬슬 학종을 찾아보는 이유가 요래서 그런 겁니다. 내신 커트가 자꾸 낮다 보니까 3등급 학생도 서울권 대학 가고 싶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으면 찾아보다 보면 데이터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 나도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종은 언제 준비하는 거냐? 고1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시는 뭐 깔끔합니다. 그냥 수능 점수 본 걸로 대학교를 쭉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대학 어디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부모님들이 전형을 쉽게 혹은 작년 커트라인은 얼마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대학 어디가에 들어오시고 대입정보센터로 가신 다음 대학교 입시 정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하위 목록에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항목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대학교가 이렇게 쭉 목록으로 뜰 거고요. 이 곳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대학 어디가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십니다. 대입정보 포털이 뜨겠죠?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첫 화면입니다. 대입정보센터를 들어가시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대학별 입시 정보를 찾아서 그 중에서 전형평가 기준 및 전년도 결과 공개, 뭐 대학별 대입 특징. 우선 제가 주로 보는 거 두 번째니까. 자, 그래서 우선은 예로 가천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변했는지 나옵니다. 요 데이터는 5월 말에서 6월 달에 대학 어디가에 입력됩니다. 2024학년도는 5월 말 6월 초에 입력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클릭하시면 맨 위에 전형별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들도 쭉 나오게 되고 다양한 어떤 형태가 있으니까요. 대부분 일반 계고에서 뭐 큰 특징 없다면 가천 바람개비나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겠죠. 학종은. 전형별 요소라는 건 1단계에서 몇 배수 뽑아서 2단계 면접을 보냐 안 보냐 뭐 요걸 정리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류평가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대학교 내용이 비슷해요. 인성, 발전 가능성, 계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뭐 이렇게 대부분 다 정리되어 있고요. 반영 평가 비중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건 계열,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입니다. 교과 내신의 어떤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스펙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다음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뭐 예를 들어 지금 평가 유형 9인에 25분 정도 엄청 길게 하는 거 가천 의학학 의대 뽑는 거구나 간호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나 가천 AI 소프트는 면접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10분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10분을 하게 되는데 면접 문항은 기본 문항, 예시 문항만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면접 문항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보시면 최종 등록자 70% 커트로 돼 있거든요. 즉 문 닫고 들어간 100%까지는 안 나옵니다. 뭐 저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략적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혹은 교육기획 전형, 뭐 특별한 전형에서 커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맞춰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70%니까 이거보다 좀 낮아도 되겠네. 근데 지원할 때에는 70%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건 안 좋거든요, 입시에서.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뭐 단계별로 어떻게든 정리된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내신 산출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모든 학교까지 5개 학교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4개 학교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과 커트라인도 70% 90%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니까 나도 요거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90%의 커트에 맞추면 커트라인이 올라갔을 때 불합격할 확률이 너무 높겠죠. 그래서 70%의 커트에 맞춰서 사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과 영역마다 이제 뭐 1등급이면 몇 점 주고 부여되는 내용들, 근데 이런 거 다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내신 산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천대는 내신이 좀 올라갑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잘한 것만 들어가죠. 한 학기 빼고. 그다음 수능 성적에 대한 것도 있는데 70% 등록에 뭐 성적이 나오지만 수능 점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는 들어가셔서 대학교 자체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다시 해보시거나 뭐 아니면 진학사 같은 이제 입시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다음 대학별 입시 특징 조회하는 것은 어차피 좀 전에 본 그 카테고리에서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된 내용이 좀 필요하시다 하면 대학별의 대입 특징 조회를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대학교 전형이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